지금 손을 들어 올려 자세히 보세요.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꼼꼼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몇 분 안에 60세 이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사실, 심장 전문의들이 임상 현장에서 매일 관찰하지만 환자에게 설명해 줄 시간은 거의 없는 사실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톱은 평생 동안 심장과 혈관의 상태를 조용히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리 박사입니다. 저는 수년간 60세 이상 성인의 심혈관 질환 예방 치료에 집중해 왔는데 임상 현장에서 목격하는 한 가지 현상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후 내원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진찰해보면 이미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병 몇 달 전부터,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고 어떤 징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오늘로 끝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표지판까지 꼭 봐주세요. 환자들이 진료실을 나간 후 가장 많이 물어보는 표지판이거든요. 이런 정보가 유용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잠깐이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이와 가족 중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답변을 바탕으로 다음 콘텐츠를 구성합니다. 손톱은 손톱 밑부분 바로 아래에 있는 손톱 기질이라는 구조에서 자라납니다. 이 기질의 세포들은 혈액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손톱 밑바닥 아래로 뻗어있는 모세혈관이라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들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손톱의 혈관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심혈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스트레스를 받는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민감성, 즉 가늘다는 특성 때문에 손톱은 눈에 잘 띄기도 합니다. 손톱을 마치 우리 몸이 매일 조용히 작동시키고 있는 살아있는 모니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30대와 40대에는 심장이 초기 기능 장애를 수년간 조용히 보상해 나가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생리적 여유가 줄어들고 경고 신호가 더 일찍 나타나며 손톱이 그 첫 번째 징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15분 진료로는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 없으며 손톱 검사는 눈에 띄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의학 문헌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작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바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테리의 손톱, 첫 번째 징후는 테리의 손톱이라고 불립니다. 이 패턴을 알게 되면 모든 손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테리 손톱은 손톱 전체 표면이 불투명한 흰색 또는 매우 옅은 색을 띠는 현상으로 마치 서리가 내린 유리처럼 보입니다. 다만 손톱 끝부분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11mm 정도의 좁은 분홍색 또는 젓갈색 띠입니다. 이 띠가 테리 손톱을 일반적인 옅은 색 손톱과 구분짓는 특징입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세요. 최근 심혈관 질환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테리 손톱은 관상동맥 질환, 만성심부전, 만성신장 질환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모두 수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다가 극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5년에 발표된 하비브 연구팀의 전향적 피부과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집단에서 테리 손톱이 관상동맥 질환 발병 위험을 약 6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부전 및 판막 심장 질환과도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로버트라고 부를 환자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는 71세에 특별한 증상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몸 상태는 비교적 괜찮았지만 평소보다 피로감을 더 느낀다고 하셨고 이는 당연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진찰 중에 저는 그의 손톱이 유난히 창백하고 끝부분에 특징적인 붉은 띠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자세히 질문하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뚜렷한 증상 없이 약 2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어 온 초기 심부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로버트 씨는 현재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톱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닌지의 손톱, 반반, 네일스 두 번째 칭후는 닌지 손톱이라고 불리며 때로는 반반 손톱이라고도 합니다. 그 모양이 워낙 독특해서 제가 설명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실 겁니다. 손톱은 확연히 구분되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큐티클에 가장 가까운 부분은 흰색이거나 아주 옅은 색입니다. 손톱 끝에 가장 가까운 부분은 갈색을 띤 붉은색입니다. 두 부분을 나누는 경계선은 보통 선명하고 뚜렷해서 마치 흰색 연필과 빨간색 연필로 양쪽 끝을 칠한 것처럼 보입니다. 린지 손톱은 임상 문헌에서 만성신장 질환,
우혈성 심부전, 장기간 지속되는 순환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일 급성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장기간 그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인 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리와 린지의 손톱은 모두 손톱 밑바닥 색깔의 이상 질환이며 이는 신체의 가장 작은 조직에 혈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영양을 공급하는지를 반영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장기간 저하되면 손톱 밑바닥은 정상적인 건강한 분홍빛을 잃고 이러한 변형된 무늬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징후 모두 특별한 장비 없이 일반 햇빛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손을 밝은 자연광에 비춰 손톱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30초 안에 두 가지 징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아직 기억에 생생할 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뮤르케의 선붓, 세 번째 징후는 뮤르케 선, 뮤르커스 라인즈이라고 합니다. 손톱을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흰색 가로선이 손톱 뿌리 부분의 초승달 모양의 옅은 부분인 반달 모양과 평행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뮤르케 선은 손가락으로 만져봐도 튀어나온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만져보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다른 유형의 손톱 능선과 구별되는 특징이며 감별 진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뮤르케 선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 기전 때문입니다. 이 선은 혈중 알부민 수치가 낮음을 나타내는데 여러 연구에서 낮은 알부민 수치가 심부전 환자의 예후 악화 및 심부전에 선행하는 장기간의 영양 결핍과 순환계 부담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비프 2025 전향적 연구에서도 뮤르케 선이 연구 대상 집단에서 심부전과 관련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표임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신체의 다른 부분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결과 중 하나가 손톱 밑바닥에 나타납니다. 캐서린이라는 환자분이 68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활동적이었고 과체중도 아니었으며 전반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진료 중에 캐서린 씨는 지난 몇 달 동안 손톱에 가로줄이 몇 개 생긴 것을 알아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손가락에 걸쳐 뮤르케선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심혈관 검사 결과 초기 심부전이 발견되었는데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충분히 관리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손톱에 생긴 줄무늬는 몇 달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캐서린 씨의 몸은 조용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혜선 네 번째 징후는 다른 징후들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부분의 손톱 징후는 서서히 나타나고 만성 질환을 반영하는 반면 보혜 손톱 주름은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보우선 뷰즈 라인스는 손톱 표면을 가로지르는 수평홈 또는 함몰선입니다. 심장마비, 심장수술,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감염, 항암치료 또는 기타 중대한 건강 위기와 같은 심각한 생리적 충격을 받으면 손톱 기질에서 새로운 손톱 조직 생성이 일시적으로 느려지거나 멈추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성장이 재개될 때 이러한 중단은 눈에 띄는 홈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홈은 손톱 끝쪽으로 자라나며 손톱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3mm씩 자라기 때문에 홈의 위치를 통해 사건 발생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혜 심전도 검사법이 임상적으로 강력한 이유는 환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과거의 심장 질환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증상 심근경색은 생각보다 흔하며 특히 노인, 여성, 당뇨병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들은 심한 흉통과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롤드라는 환자가 전혀 다른 문제로 내원했습니다. 그의 손톱 대부분에 가로로 뚜렷한 홈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잠시 생각하더니 약 4개월 전에 심한 독감이라고 생각하고 몸이 몹시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 당시 무증상 심장마비를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손톱 검사 결과는 그의 증상이 보여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10손톱 모두에 같은 높이로 깊은 홈이 하나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모든 손톱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는 신체 전체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손톱 표면이 아닌 손톱 아래에서 찾아야 할 것에 주목해주세요. 이것은 파편형 출혈이라고 하며 이름 그대로 손톱 표면 아래에 세로로 길게 뻗어있는 작고 어두운 파편이나 얇은 어두운 선처럼 보입니다. 손톱 및 모세혈관에 혈액이 고인 작은 출혈입니다. 손에 명백한 외상을 입은 후 발생하는 한두 개의 작은 출혈은 일반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손가락에 걸쳐 원인을 알 수 없는 작은 출혈이 여러 개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임상의학에서는 특히 국제 피부과학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Dermatology에 발표된 하버 헤이버와 동료들의 체계적인 문헌 검토를 통해 밝혀진 기초 연구 이후
여러 손톱에 걸쳐 나타나는 원인 불명의 손톱 출혈은 혈관 손상, 결합 조직 질환, 그리고 고전적으로는 감염성 심내막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내막염은 심장 내벽과 판막에 발생하는 심각한 감염입니다. 세균이 혈류로 들어가 손상된 심장 조직에 달라붙으면서 발생하며 감염으로 인해 미세한 색전이 떨어져 나와 손톱 아래의 미세혈관을 포함한 먼 곳의 모세혈관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렌신이라는 환자분이 몇몇 손톱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문제로 진료를 받던 중 문득 생각난 듯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찰 결과 심장 판막 감염으로 진단되었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프렌신 씨는 나중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의 말하지 않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상 이력 없이 여러 손가락의 손톱 아래에 어두운 세로줄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월경 반월 색깔 변화, 손톱 밑부분에 있는 작고 하얀 초승달 모양의 부분을 반월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월을 단순히 손톱의 미용적인 특징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손톱 기질에 보이는 부분으로 새로운 손톱 세포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 영역입니다. 반월의 색깔은 신체 전체에서 가장 간과되는 진단 지표 중 하나입니다. 붉은색을 띠는 반달 모양은 피부과 및 심혈관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및 결합 조직 질환, 판막 심장 질환 및 만성 울혈성 심부전 포함,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르거나 보라색을 띠는 반달 모양은 혈액순환계에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진행된 심혈관 질환에서 나타나는 산소 포화도 저하와 같은 증상입니다. 반달 모양이 거의 사라지거나 매우 옅어진 것은 빈혈의 징후일 수 있으며 만성 빈혈은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빈혈이 있는 심장은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보상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색깔 변화 모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도로시라는 환자분은 74세였는데 마침 간호사인 딸이 가족 방문 중에 도로시 손톱 밑부분의 반달 모양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로시 본인은 변화가 너무 서서히 진행되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같은 손톱을 보면서 새로운 모습에 익숙해져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딸은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심혈관 검사 결과 심각한 빈혈과 초기 심혈관계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두 가지 모두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손만 사용해서 1분 안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모세혈관 재충전 검사라고 하며 가장 작은 혈관이 압력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직접 측정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을 심장 높이에 올리세요. 반대쪽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손톱 하나를 약 2초 동안 꾹 누르세요. 손톱 밑부분이 하얗게 변하면서 피가 밀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손을 떼고 조용히 숫자를 세세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미세혈관 순환이 양호하면 손톱 밑바닥의 분홍색은 2초 이내에 돌아옵니다. 앤더슨과 동료들이 미국 응급의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에 발표한 연구에서 요약된 성인 임상 지침에 따르면 약 3초 이상의 재충전 시간은 추가 평가가 필요한 의미 있는 지표로 간주됩니다.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이 3초 이상 걸리고 3-4개의 다른 손가락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미세혈관 순환이 느리다는 의미 있는 징후입니다. 모세혈관 재충전 속도가 느리면 심박출량이 감소하고 진단되지 않은 심방세동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60세 이상 성인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제가 윌리엄이라는 환자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저자와는 다른 윌리엄입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이 검사를 시도해봤는데 검지의 색이 돌아오는데 거의 5초가 걸렸습니다. 엄지손가락, 중지, 그리고 다른 손의 다른 손가락들도 차례로 검사해봤지만 매번 똑같이 느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진단받지 못한 심방세동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60세 이상 성인에게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심장학 문헌에 따르면 그 전화 한 통이 다음 해에 발생할 수 있었던 심각한 뇌졸중을 예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그는 다른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로 양손을 가져가세요. 손톱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손톱 밑바닥의 색깔이 푸르스름하거나 보라색을 띠거나 비정상적으로 창백한지 확인하세요. 각 손톱 끝을 살펴보고 테리 손톱의 특징인 창백한 바탕에 붉은 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린지 손톱의 특징인 반반 손톱처럼 뚜렷하게 두 가지 색으로 나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손톱에 가로로 난 흰색 선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선은 눈으로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손가락으로 만져도 느껴지지 않는 선입니다. 이것이 뮤르케 선입니다. 특히 여러 손톱에 걸쳐 같은 높이로 깊은 가로 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외상 이력이 없는데도 여러 손가락의 손톱 표면 아래에 미세한 어두운 세로선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세요. 각 손톱 밑부분의 반달 모양 부분을 살펴보고 색깔을 확인하며 줄어들었거나 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최소 3개의 서로 다른 손가락에 모세혈관 재충전 테스트를 실시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세십시오. 오늘 관찰한 내용을 적어두거나 자연광에서 손 사진을 찍어두세요. 이 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변화는 느리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사람의 기억은 몇 달에 걸쳐서는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찍은 사진은 6개월 후의 변화와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다음 정기 검진 시 말씀해 주세요.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연례 검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 주에 병원에 전화하여 증상을 설명하고 더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해 보세요. 대화 내용 자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무엇을 언제 발견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난 3-4개월 동안 양손 손톱 끝부분에 좁고 붉은 띠가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광에서 촬영하여 환자 포털을 통해 전송하거나 휴대폰에 저장한 사진은 형광등 조명 아래 진찰실에서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기본 대사 검사, 알부민을 포함한 전체 혈구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심전도 검사 또는 피부과 진료 의뢰가 필요한지 직접 문의하십시오.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추가 진료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진단이 아니라 관찰 소견입니다. 대부분 양성 소견이며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안심이 됩니다. 드물게는 조기에 발견하면 늦게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치료가 용이한 질환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관찰하고 기록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며 결과까지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며 결과까지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서 접할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는 정확한 해석을 위해 장비나 훈련이 필요하며 이 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톱 주름 모세혈관경 검사, 확대경을 사용하여 큐티클의 미세 모세혈관을 검사하는 것은 결합조직 질환 및 레이노 증후군 진단에 매우 유용한 임상 도구이지만 가정에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뮤르케 선, 뮤르케 라인의 정확한 해석은 조명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다른 띠 모양 패턴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자가 검진 후에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조명과 피부 확대경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에게 진찰을 의뢰하십시오. 자가 검진은 시작점일 뿐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으신 내용이 여러분께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심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던 친구, 또는 60세 이상이시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분과 함께 나눠보세요. 이 정보가 누구의 삶을 바꿀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 정보를 이용해 자가 진단을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징후들은 여러분이 의사와 상담해야 할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전체적인 임상 양상, 병력, 복용 중인 약물, 다른 증상,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집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고 기록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손톱은 평생 동안 손가락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손톱은 매일 혈액의 흐름, 심장의 기능, 그리고 가장 작은 혈관들의 상태를 기록해 왔습니다. 딱 하나 아쉬웠던 점은
녹음한 내용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을 살펴보세요. 오늘 사진을 찍어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이 영상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